과다 지불한 중매 사례비. 와묘쇼 사전에 나올 정도이니 그곳은 꽤 유서 깊은 고장이다. 두 산맥 사이에 있는 좁은 분지에 자리 잡은 마을. 부유한 마을은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다. 한 줄기 강이 흐르고 양 안에 뽕나무 밭이 넓게 자리 잡았다. 가을 누에가 끝나기 무섭게 멀리 높은 산에 눈이 내리는 곳이다. 가야노가, 즉 가야노 집안은 이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었다. 그 뼈대를 증명하듯이 집안에 고문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시골 유지라면 그것만으로는 관록이 생기지 않는다. 가야노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대지주였으나 농지 개혁으로 토지의 3분의 2를 잃었다. 그래도 이면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호주 도쿠에모는 몇 차례나 촌장에 추대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양했다. 작은 지위라지만 촌장도 정치적인 자리다. 정치에 손대서 좋을 일이 없다. 재산만 축나게 되어 있다. 현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신세망친 자산가도 있다. 촌장이 되려면 돈을 써야 하고 당선된 뒤에도 촌의회 의원들한테 들볶임을 당한다. 도쿠에모는 몸서리를 치며 계속 고사해왔다. 도쿠에모를 인색한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주민도 있었다. 부자라면 대개 이런 비난을 듣게 마련이므로 도쿠에몬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험담 말고는 특별히 비난을 사지 않았다. 나이 쉰을 넘으면서 정원수를 이리저리 옮겨 심으며 바라보는 것이 도락이었다. 역시 선한 사람인 것은 분명했다. 조금 뻣뻣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을에서 으뜸을 다투는 자산가에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터이니 그런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자식은 셋이 있었다. 밑으로 둘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고 첫째는 딸로 나이가 26이다. 용모는 남들만큼은 된다는 평범한 말이 적절하겠다. 딸은 이 마을에서 20km쯤 떨어진 MC의 단기 대학을 졸업했다. 도쿠에모는 고명딸에게 유지 집안에 어울리는 교육을 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아무리 시절이 변했다 해도 여자 나이 26이면 시골에서는 혼기를 놓친 감이 있다. 맏딸 사치코에게 혼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번거로울 만큼 많았다. 하지만 하나같이 성사되지 않았다. 번번이 도쿠에몬과 딸 사치코가 거절한 탓이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거절해왔지만 실은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야노가의 수준에서 보자면 상대 집안이 늘 처졌다. 돈이 있어도 졸부에다 학력이 짧거나 뼈대 있는 집안이라도 가난하거나 몸에서 말똥 냄새나는 농부는 싫었다. 가야노가에 어울리는 재산과 학력이 아니면 허락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는 부녀의 의견이 일치했다. 가야노가의 속마음이 어느새 알려지자 혼담을 가져오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요즘은 손님이 와도 누구 하나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넓은 집안에서만 서성이다 보니 사치코도 어느새 26이 된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다 시집을 갔다. 혼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치코는 배알이 꼴렸다. 마치 하등 종족을 쳐다보는 눈초리로 신랑 신부를 경멸했다. 일찍 시집간 친구 중에는 벌써 자식을 둘이나 둔 사람도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젖가슴을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물린 친구가 꼭 짐승처럼 보였다. 남은 친구들도 하나 둘 시집을 갔다. 미혼 친구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적의에 가까운 감정을 품었다.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 만큼 초조감이 치밀어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대체로 혼기가 늦은 친구일수록 조건이 처지는 남자와 결혼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급할 것 없다. 이제 곧 좋은 혼처가 나타날 거야. 딸도 아비도 그런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마을의 여느 아가씨하고 같을 수는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집안과 재산과 학력,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의 확실한 근거였다. 슬슬 뒷말을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발한 듯이 통쾌하게 반격할 날을 부녀는 고대하고 있었다. 어느 초가을 날이었다. 배낭을 맨 청년이 가야노가를 찾아왔다. 배낭을 메고는 있지만 등산객 같은 단단한 차림은 아니었다. 스웨터에 V자 목기단 쪽으로 반듯하게 맨 넥타이가 보였다. 등산모를 벗자 얌전하게 가르마 탄 머리가 모자에 쓸린 자국을 드러냈다. 독구에모니 명함을 보니 다카모리 마사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명함 어깨에 도쿄 모 대학 문학부 강사라는 작은 활자가 보였다. 이름보다는 이쪽이 더 독구에모니의 주의를 끌었다. 이 댁에 고문서가 전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쿄에서 찾아뵈었습니다. 졸지에 실례입니다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손에 명함을 들고 나온 독구에몬에게 청년은 정중하게 부탁하며 어둑한 현관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런 부탁을 들으면 소장가는 대개 싫은 기색을 하지 않게 마련이다. 독구에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도쿄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고 하니 기꺼이 객실로 들였다. 청년은 배낭을 조심스레 객실에 내려놓았다. 독후에모는 창고에서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뚜껑을 열고 진갈색으로 비은한 페이지 같은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이겁니다. 조미스러 테두리가 너덜너덜해진 고문서를 다카모리라는 청년은 학자다운 눈초리로 차분하게 들여다보았다. 과연 귀한 문헌이군요. 다카모리의 마사하루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멀리 도쿄에서 일부러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다카모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본 다음 도쿠에몬에게 그렇게 인사했다. 가마쿠라 시대에 작성된 문서였다. 언젠가 찾아온 노학자는 무려 이틀에 걸쳐 필사했지만 다카모리는 쭉 훑어보기만 하고 만족하는 눈치였다. 요즘 젊은 학자는 이렇게 머리가 좋단 말인가? 하고 도쿠에몬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다카모리가 배낭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한 장씩 넘겨가면서 재빨리 촬영해 나갔다. 도쿠에몬은 새로운 학문 연구법을 보는 것 같아서 감탄했다. 틈을 보아서 사치코가 차와 과일을 내왔다. 저 따님이십니까? 다카모리 마사하루가 어려워하며 인사를 차렸다. 다카모리는 미남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코가 살짝 들렸으며 입술이 두툼했다. 몸이 동글동글하고 땅딸막하다. 다만 넓은 얼굴과 짙은 눈썹이 학자다운 독실한 인상을 풍겼다. 사치코는 남자가 자기 얼굴을 힐끔거리는 것을 느끼자 낯이 간지러웠다. 어려운 학문을 하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도쿠에모는 사람 좋게 웃으며 질문인지 인사인지 모를 그런 말을 건넸다. 이 말에 다카모리 마사하루는 담백하게 대답했다.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 엿보였다. 하지만 사치코에게 던지는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다카모리는 배낭에 손을 집어넣고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다가 돌 하나를 꺼내서 도쿠에몬 앞에 내밀었다. 저 보답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건 제가 수집한 반월형 석도입니다. 변변치 못한 물건이지만 작은 성입니다. 가다랑어포처럼 생긴 꾀죄죄한 돌칼을 쳐다보며 다카모리가 말했다. 도쿠에모는 뜻밖의 선물이 당혹스러웠지만 다카모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꽤 귀중한 물건인 것 같았다. 도쿠에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세속을 멀리한 학자다운 구석이 도쿠에몬의 마음에 들었다. 자리를 뜨기 직전 다카모리 마사하루는 얼굴을 살짝 숙이며 도쿠에몬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혹시 따님은 혼처가 정해졌는지요? 아니요, 아직입니다만. 아, 네, 감사합니다. 다카모리 청년은 도망치듯이 현관 밖으로 사라졌다. 도쿠에몬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희미한 만족감이 더운 김처럼 푸근하게 스며들었다. 막연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여 사치코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그로부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하루는 40줄로 보이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신사가 도쿄에서 도쿠에몬을 찾아왔다. 일전에 이 댁의 신세를 지고 간 다카모리 마사하루의 숙부되는 사람입니다. 신사는 그렇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같은 성인데 요시타카라는 어려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직함은 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조카가 신세를 졌다고 인사를 차린 다음 바로 용건으로 들어가지 않고 능숙한 언변으로 집과 뜰을 칭찬했다. 실제로 그는 시선을 바삐 움직이며 집 내부와 정원수를 살펴보았다. 30분쯤 지나자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마침내 방문한 이유를 꺼냈다. 저 불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조카가 이 댁의 따님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눈에 반한 모양입니다. 조카는 이 따님께서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던데 하도 보채서 제가 이렇게 중신아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쿠에모는 표정이 환해졌다. 역시 예감이 맞았다. 그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대답했다. 조카분이 참 성실하더군요. 대학 교수라고 하던데 그날 보니까 학문의 열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건 좋은데 학문밖에는 모르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학자한테 그게 무슨 흉이 있겠습니까? 도쿠에모는 돌칼을 받은 것을 떠올렸다. 그래도 차만 아가씨를 알아보는 눈은 있는지 그 곰 같은 놈이 다람쥐처럼 빠르게 움직이더군요. 이렇게 득달같이 저를 이 댁에 보냈으니 말입니다. 변호사는 쾌활하게 말하고 나서 말투를 조금 가라앉혔다. 보셨다시피 그리 변변찮은 청년입니다. 뭐 대학 교수라고는 하지만 아직 강사라서 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뭐 장차 교수가 되기는 하겠지만요. 다행히 집안에 재산은 조금 있습니다. 이 본향이 규슈라서 도쿄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제가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피고 있죠.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한 다음 걸리는 점이 없다면 부디 이 혼담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손히 부탁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도쿠에모는 기쁨을 미처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일단 본인의 생각도 확인을 해야겠지요. 아, 네, 그렇죠. 요시타카는 손을 들며 말했다. 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실은 조카가 하도 급하게 굴어서 이 바로 대답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이 가타부타 대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것도 다 따님한테 마음이 크게 기운 탓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정이 이러하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장 좀 따님의 뜻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쿠에모는 오히려 감격했다. 대학 강사이고 장차 교수가 될 청년이라면 사윗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됨됨이도 성실해 보였다. 집안에 재산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숙부도 훌륭하지 않은가? 도쿠에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버렸다. 그는 다른 방으로 사치코를 불러서 사정을 들려주었다. 사치코는 금방 얼굴이 달아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떠냐, 네 마음은? 그녀는 마치 야단 맞는 아이처럼 고개를 주걱거렸다.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환한 낯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환하게 웃자 우락부락해 보이던 얼굴에 금리가 드러나 익살도 있어 보였다. 그는 대문까지 배웅 나온 사치코를 처음 보고는 입을 열었다. 참한 따님이시네요. 역시 조카가 열을 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치코가 당황해서 얼른 아버지 뒤로 숨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도쿠에모는 흡족하기 그지없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역시 혼담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아주 좋은 혼담이다. 하고 사치코를 비롯하여 식구들에게 말했다. 유지 집안의 체면과 딸의 학력으로 보자면 이런 배필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다. 사윗감으로 부족할 게 없다. 이 동네 놈들도 깜짝 놀랄 거야. 사치코는 참 좋겠다. 안도였다. 지금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제까지는 불안하게 지냈다. 하루하루 혼기가 늦어진다는 초조감, 이러다 후처자리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암울한 심정, 그런 번민으로 잠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사치코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저주했던 친구들의 결혼을 이제는 능가할 수 있게 되었다. 뒤에서 속닥거리던 험담이 선망으로 바뀌어 이 몸에게 쏠릴 것이다. 하마터면 추락할 뻔했다. 아니, 추락할 리가 있나? 내 자질이라면 역시 어울리는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때까지 사치코 얼굴에 막처럼 드리웠던 어두운 표정이 가시며 피부에 윤이 나고 몸놀림도 가뿐해졌다. 얼굴의 윤기는 다카모리 마사하루의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더 밝아졌다. 편지 글은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어도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치코는 그때마다 따뜻한 답장을 썼다. 다카모리 마사하루는 사치코에게 2번이나 연거푸 선물을 보냈다. 하나는 가는 금반지고 또 하나는 작은 금딱지 시계였다. 고대 석기 유물을 내주고 돌아간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한 감정이 담긴 그런 선물이었다. 사치코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랑감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행복에 잠겼다. 다카모리 마사루의 편지는 아버지와 함께 상경해서 자기 아파트에 한번 놀러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쪽에서도 사전 조사를 해야 했다. 사치코와 도쿠에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날짜가 하루하루 지났다. 도쿠에몬이 잠시 태만하게 지낸 것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카모리 마사하루와 변호사 숙부를 믿고 있었다.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 해야 할까? 도쿠에몬이 잠시 우물쭈물한 덕분에 부녀 앞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가을도 깊어진 어느 날이었다. 가야노가 앞에 근사한 자동차가 와서 멈췄다. 그 근방으로 종종 MC의 전세차가 지나가지만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는 본 적이 없었다. 흰색 번호판이니 물론 자가용이다. 운전석에서 한 청년이 문을 열며 내려섰다. 외국인처럼 잘생기고 균형이 잘 잡힌 몸매에 키도 훤칠했다. 하얀 헌팅모에 골프 바지를 입었다. 그는 차 보닛을 나비의 한쪽 날개처럼 열어놓고 등을 구부리고 들여다보았다. 엔진을 수리하는 듯 했다. 수리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엔진은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다만
소매를 거둔 청년의 손이 새카맣게 더러워졌다. 그는 양손을 앞으로 저어둔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 씻을 만한 곳이 없을까 하는 눈치였다. 때마침 사치코가 문가에 서서 보고 있었다. 집 앞에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살피러 나온 것이다. 청년은 더러운 손가락 하나를 깨끗한 모자챙에 대고 사치코에게 싱긋 웃음을 보냈다. 이가 하얗다. 미안하지만 손 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억양으로 도쿄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목소리도 눈동자도 아주 맑다. 눈썹과 눈 사이에 적당히 그늘이 져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사치코는 청년의 눈동자를 보고 볼을 붉혔다. 그 청년은 가야노가의 손님으로 객실에 앉았다. 행동거지가 단정한 것이 양갓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얀 피부와 까만 머리칼이 대조적이고 입술은 부드럽고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쪽고른 손가락 끝까지 평소 빈틈없게 차림새에 신경을 쓰는 단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저 시승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 차로 좀 바꿔서요. 청년이 설명했다. 도쿠에몬에게 모모카와 스네오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으니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할 터였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 사장인데 자기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벌써 반년 가까이 쉬고 있다고 모모카와 스네오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참 좋은 동네군요. 모모카와 스네오는 이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정면에 앉은 도쿠에몬에게서 옆에 있는 사치코 쪽으로 옮겼다. 사치코는 다시 볼을 붉혔다. 스네오의 말이 꼭 자기를 칭찬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청년은 20분쯤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차렸다. 언제 한번 도쿄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도쿠에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빠른 시일 안에 제 어머니가 찾아뵐 것입니다. 부디 한번 만나봐 주십시오. 도쿠에몬은 깜짝 놀랐다. 너무 갑작스런 말이라서 얼른 의미를 새기지 못했다. 모모카와 청년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다. 그리고 배웅 나온 사치코에게 한 손을 흔들며 먼지가 극성인 산골 도로로 자동차를 몰고 사라졌다. 차체에 비친 햇빛이 손거울로 반사하는 것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사치코의 시야에 남았다. 도쿠에모는 청년이 남긴 말을 잠시 곱씹다가 마침내 그 의미를 이해했다. 혼담이 틀림없다. 어머니를 보낸다면 그것 말고는 달리 볼 일이 없다. 도쿠에모는 당혹스러웠다. 좋은 혼담이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달아 몰려드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당혹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다. 우리 아이는 이미 혼처가 있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된다. 당혹스러운 까닭은 도쿠에몬에게 망설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카모리 마사하루는 학자다운 성실한 인상을 남겨놓고 떠났지만 모모카와 스네오는 부유한 냄새를 풍기고 돌아갔다. 이 청년의 인상은 귀금속점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확 풍겨오는 호사스러운 공기를 닮았다. 희미한 후회가 도쿠에몬의 마음에 피어올랐다. 서둘러 다카모리 마사루로 결정하지 말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았다는 염치 없는 안타까움이 일었다. 어느 쪽도 내치기 힘들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만약 모모카와 스네오의 어머니가 찾아와 혼담을 꺼내면 뭐라고 대답할까? 도쿠에모는 잠시 궁리하다가 그렇지, 이 문제라면 역시 사치코에게 먼저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다. 사치코는 이야기를 듣자 볼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런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도쿠에모는 동요하는 모습에서 딸의 마음이 다카모리 청년보다 이번에 온 모모카와 스네오에게 있음을 알았다. 도쿠에모는 역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도 흡족하게 생각했다. 다카모리 군도 좋지만은 조금 가난한 티가 나지. 월급도 쥐꼬리라고 하고. 도쿠에모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돌칼을 떠올렸다. 게다가 숙부라는 사람은 이 조카가 대학 교수 자리를 따놓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강사 중에 교수가 되는 사람은 겨우 몇 명뿐이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사람 중에는 성격이 모난 자들이 많아서 어쩌면 네가 평생 고생할지도 몰라. 다카모리 마사루의 좋은 점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다카모리 군은 가만 보면 못생기고 꾀죄죄해. 이 나중에 온 모모카와 군은 아무래도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세련됐지. 사치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치코 또한 바로 그 점에 가장 동감했다. 하지만 아버지, 다카모리 씨를 어떻게 거절하죠? 이것저것 선물 받은 것도 많은데. 사치코가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소리냐? 아직 예물을 교환한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 네가 받은 금딱지 시계나 반지 값으로 2, 3만 엔 정도만 돌려주면 돼. 뭐 까짓 게 무슨 걱정이냐. 도쿠에몬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모카와 스네오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사흘 뒤 예상대로 아들 혼담을 들고 단정한 차림으로 도쿠에몬의 집을 찾아왔다. 우리 아들이 대개 따님과 꼭 맺어지게 해달라며 밥이라도 굶을 기세라고 기품 있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외아들이라 어릴 적부터 응석바지로 키웠다고 했다. 재산은 얼추 4, 5천만 엔 정도 될까요? 우리 부부가 죽으면 다 아들 내외 차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납체는 결혼식 준비 자금 외에 300만 엔 정도를 보내드릴 것으로 압니다. 너무 경황 없이 말씀드려서 정말이지 결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도쿠에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만족스러웠다. 그 후 도쿠에몬과 사치코는 도쿄로 올라가 모모카와 스네오의 집을 찾아갔다. 너무 호화스러운 아파트여서 사치코는 자기가 꼭 외국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심정이었다. 영화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모모카와 스네오는 키도 훤칠하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적당한 우수와 쾌활함이 섞여 있으며 행동거지에도 깊은 교양이 묻어났다. 사치코의 볼은 더욱 물들고 눈빛은 몽롱해졌다. 본가는 구게누마에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모카와 스네오는 세련된 말투로 말했다. 부모님을 만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 공교롭게도 고향 선배 되시는 분이 타계하셔서 거기 내려가 계세요. 실은 아버지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실 예정이라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날 밤 부녀는 가부키 극장에 초대받고 모모카와 스네오의 돈으로 제국 호텔에 묵었다. 두 사람은 행복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산골의 작은 분지마을로 돌아왔다. 사치코의 애정은 모모카와 스네오에게 완전히 들러붙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사치코의 책상 위에 다카모리 마사하루의 편지가 와 있었다. 이제는 짜증스럽고 번거롭기만 한 편지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다카모리 씨가 다음 달 초에 식을 올리고 싶대요. 사치코가 사색이 되어 우는 소리를 하자 도쿠에몬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당장 거절한다는 편지를 보내마. 흡사 정원에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교체하겠다는 투였다.
도쿠에모는 이쪽에 사정이 생겨서 이번 혼담을 무기한 연기했으면 한다는 간단한 답장을 썼다. 당연히 분쟁이 일어났다. 다카모리 마사하루의 숙부 요시타카가 우락부락한 얼굴을 더욱 거칠게 만들고서 달려왔다. 아니, 사정이 생기다니 대체 무슨 사정입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도쿠에모는 꿋꿋하게 버텼다. 무기한 연기라면 파혼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냈다. 점잖은 가문을 욕보였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시시콜콜 옮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오랜 경론 끝에 다카모리 요시타카는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가서 말했다. 조카의 순정을 짓밟은 인권 유린입니다. 위자료를 내세요. 무엇 때문에 위자료를 내야 한단 말입니까? 조카는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서 따님께 선물을 했죠. 이 따님도 애정이 담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골치 아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쿠에몬이 침묵한 것은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상대가 악감정을 품고 사치코의 애정이 담긴 편지를 새 혼처에 들이민다면 모든 일이 끝장이다. 변호사라는 상대방의 직업이 도쿠에몬에게 까닭없는 두려움을 주었다. 그럼 얼마를 내란 말입니까? 80만 엔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깎은 액수예요. 80만 엔? 도쿠에몬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터무니없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남자의 순정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뭐 싸네 비싸네 흥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더 받아내고 싶지만 그 정도 선에서 조카 심정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뭐 정 많다 싶으면 법정에서 다툽시다. 도쿠에모는 다시 침묵했다. 공연히 이 일을 공개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 모모카와가에서 혼담을 취소할 것이 뻔하다. 모모카와가는 결혼 준비금 외에 300만 엔을 납체로 주겠다고 했다. 300만 엔에서 80만 엔을 빼도 220만 엔이 남는다. 모모카와가의 재산은 사돈이 죽으면 사위 내외가 물려받는다고 했다. 도쿠에몬의 머릿속이 계산으로 바빴다. 도쿠에몬은 임야를 팔아 80만 엔을 마련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온 다카모리 요시타카에게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선물로 받은 시계며 반지까지 돌려주는 등 통 큰 모습을 과시했다. 준비는 다 끝났다. 뒤탈 날 일은 이제 없다. 언제든 날만 잡으면 된다. 그러나 모모카와 스네오 쪽에서는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 편지를 보냈는데 부전이 붙어 반송되었다. 낭패한 도쿠에몬이 도쿄로 달려가 그 호화 아파트를 찾아가 보았지만 모모카와 스네오라는 남자가 일주일 기한으로 집을 잠시 빌렸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도쿠에몬은 다카모리 마사루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사실을 그제야 눈치챘다. 석기시대 돌칼은 산산이 부서져 마당 어딘가에 버려졌다. 그것은 사기꾼 4명이 남기고 간 유일하게 감나가는 유물이었다.